안녕하세요. 논산중앙초등학교 보건교사 김재홍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7월에 교육부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어떻게 양성평등 교육을 할지,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2023년 1월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1급 정교사 연수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건교육의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놀이, 개별학습, 협동학습, 다양한 방법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메타버스에 관해서 아주 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갑자기 반짝 떴다지는 트렌드가 아니냐는 말부터 이걸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느냐 등등. 요즘에는 메타버스가 한물 같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트렌드 여부는 아닙니다. 첫째는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여부, 둘째는 학생들의 현재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메타버스를 통하면 시공간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좀 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학습 주제에 따라서 교육 목표 달성에 효과와 효율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시간을 많이 써온 지는 이미 오래됐고 이용하는 매체 또한 계속 다양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요구하는 민주시민성, 성인지 감수성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선생님들이 메타버스를 접해보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야기를 드린 후 이것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 보여드릴 테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 혹은 거기서 좀 더 개선된 방식이 어느 주제 부분에 도입되면 참신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드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2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라고 하면 그게 무슨 고속버스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없지요. 굉장히 급부상한 용어입니다. 그동안 VR, AR 등 다양한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메타는 가상 초월이라는 말이고 버스는 세계와 우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타버스는 사이버 공간에 구축된 가상현실을 뜻합니다. 메타버스의 유형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 어디까지를 메타버스로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가상세계이지만 현실과 같은 정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메타버스 하위에 들어가는 것들을 아래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볼 수가 있는데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가상현실, 미러월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에서 느끼는 오감에다가 컴퓨터가 만든 정보를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운전자는 앞 유리를 통과해서 밖을 보고 있는데 현재 도로 정보나 가야 할 방향이 앞 유리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증강현실이고요. 라이프로깅은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류하고 저장해서 필요에 따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 싸이월드를 보면 일상을 기록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와 선 연결해서 옮겨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업로드하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외에도 요즘에는 많이들 있죠. 가상현실은 특정한 장소나 상황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로 보이시나요? 서울 남산 인근입니다.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고글을 쓰고 비행기로 서울 하늘을 날아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 운전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요? 그런데 가상으로는 세계 주요 도시들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비행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인을 양성하는 데도 사용되곤 하는데
사람에게 실제로 수술을 해보기 전에 가상으로 해보는 게 가상현실에서는 구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러월드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거울로 보듯 유사하게 재현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구글 어스가 있습니다. 구글 어스에서는 특히 미국을 보면 아주 잘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가 다 메타버스에 들어갑니다. 단순히 체험거리만 주는 걸 넘어서 쌍방향으로 협업, 상호작용,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메타버스에 있어서 군웅할거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플랫폼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꽤 초창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플랫폼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얼마나 갈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과거를 돌아보면 인터넷이 갓 생겨났을 때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엠파스 등 여러 플랫폼들이 경쟁했지만 결국에 단 몇 개로 압축되어 버린 상황을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플랫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라이프로깅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도 정리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는 여러 플랫폼들을 경험해보고 사용의 용이성, 교육의 효과성, 효율성을 따져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22년 교육부에서 주관한 양성평등 담당교사 연수에서 게더타운을 이용했고 2023년 겨울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주관한 1급 정교사 연수에서는 잽을 이용하였습니다. 잽을 쓰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제 주관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플랫폼 중에서 세 가지만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의 단점을 짚으면서 아닌 것들을 제거해 가는 방식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맨 아래 제페토는 사실상 교사가 수업 현장에 적용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를 3D로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유니티 개발 툴을 따로 익혀서 코딩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선택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더타운을 보시면 18세 미만은 IS 이용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18세 미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게더타운을 교육에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논란의 여지를 아예 피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잽의 단점을 보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오브젝트 공간이 부족하다고 나오지만 바로 옆에 장점을 보시면 방금 언급한 단점을 커버하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교사가 며칠 배워서 맵을 만들 수도 있고 연령 제한도 없고 인원 제한도 없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시겠다면 잽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했을 때 한계나 어려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첫째는 발달 단계상 모든 연령이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중학년에게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면 학년 수준에 따라서 범위나 방식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교사의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보여드릴 맵의 경우에는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9일 동안 제작되었고 이 맵을 만들기 전에는 저는 잽을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잽이라는 플랫폼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열흘 남짓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럴싸한 맵이 나오지만 어쨌든 시간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처음엔 당연하겠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이 한계일 순 있습니다. 자, 셋째는 교사도 학생도 플랫폼 이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갑작스럽게 줌으로 수업을 했을 때 해당 플랫폼을 익혀야만 수업이 가능했었던 것과 같습니다. 초창기 화면 공유나 마이크 끄기 켜기,
어려움이 있었듯이 메타버스를 도입한다면 초기에 이런 유사한 어려운 점도 예상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플랫폼에서 만든 학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응용해 볼 수도 있다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급드린 대로 방학 기간에 9일 정도 걸려서 만들었고 잽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 만든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학교 밖입니다. 방향키나 마우스 클릭으로 아바타 이동이 가능하고요. 무언가에 다가갔을 때 F를 눌러서 실행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는데 초반부에 공지나 당부사항을 이렇게 이미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팔로우라고 해서 교사를 따라다녀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카메라 마이크를 어떻게 켜고 끄는지, 그 외에 박수를 치거나 점프를 하거나 하트 표시를 날리는 방법 등등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잽에서도 다양한 게임을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똥피하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학교 입구까지 누가 무사히 도착하는지 해볼 수도 있겠죠? 똥피하기 게임은 개별적인 게임이고요. 다음은 두 편을 나눠서 하는 페인트맨 게임.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현관에 도착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수업 취지를 설명하는 이미지를 심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 내부의 다른 장소들은 차근차근 알아볼 테고요. 먼저 영화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영화관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 영화관을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찍은 단편영화 사랑이 뭐예요가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링크를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도록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도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도서관도 역시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잽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요. 이런 템플릿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동영상도 제가 따로 심은 것인데요. 경계 존중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손잡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서 아무 자리에 앉아 보겠습니다. F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경계 존중 수업에 쓸만한 활동지가 나오고요. 자, 이런 활동지는 굳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하단에 URL 링크를 걸어놨으니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스포트라이트 존에 섰는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아바타끼리 가까워지면 얼굴을 보며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멀리 떨어지게 되면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가 강사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강사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는 강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번거로운데요. 미리 약속된 스포트라이트 존에 가면 모두에게 내 말이 들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 존을 쓰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보고 출입구를 그대로 통과하여 중앙현관 쪽으로 나갑니다. 이번에는 교실로 가보겠습니다. 아무 자리나 착석을 해서 F를 눌러 실행하면 구글 설문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구글 설문지나 패들릿을 연결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패들릿 PC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답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넥스트라고 해서 타임머신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요. 이건 복도를 거치지 않고 다음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바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에 바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각실로 이동했는데요. 뭐 시청각실이건 일반 교실이건 이름은 붙이기 나름입니다. 착석을 해서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조별 활동이 가능한 활동지가 나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활용하시기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먼길이 돌아가면서 주사위 2개를 던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숫자에 해당되는 칸에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주사위를 검색해서 실시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1과 4가 나왔다면 가로 1, 세로 4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는 최근 재밌게 본 미디어 컨텐츠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계라고 해서 예를 들어 4가지의 화두가 제시가 되고 이에 대해 나는 몇 점을 줄 것인지 스티커로 붙이거나 표시를 하면서 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두먼들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들도 다운로드 가능하시도록 URL 링크를 영상 하단에 기재해뒀습니다. 화장실은 그냥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퀴즈를 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무 문이나 한번 통과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맞추거나 틀리면 그 개수가 모두 카운트됩니다. 문제를 다 풀면 점수 확인도 이렇게 가능하고요. 복도로 나가 보겠습니다. 골든벨을 풀 수 있는 현장인데요. 흡연 예방과 관련해서나 다른 주제에 관한 질문을 만들어 골든벨을 여기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복도로 나와서 보건실을 한번 둘러보고요. 보건교육 체험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잽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다 연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고요. 소화작용. 여러 소화작용들 중 섭취, 체험관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입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설명판이 있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강 내에 뭐가 있나 보이고요. 식도로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위장에 도착했습니다. 위액에 잠겨있는 음식물들도 보이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 소화액에 대한 설명들도 있습니다. 장으로 내려오니 음식물이 잘게 부서진 것도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고, 대장으로 가니 덩어리진 찌꺼기, 대변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로 변기안에 도착했는데요. 힘 너무 주면 안 된다는 설명도 있네요. 이렇게 체험 후 형성평가도 볼 수 있는데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다시 풀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추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요. 흥미를 끌게 하기 괜찮죠? 교장실 구경 또 해보겠습니다. 당구대도 있는 게 공용인 것 같습니다. 교무실도 꾸며져 있고 체력 단련실도 마련해 뒀습니다. 자, 이런 오브젝트들은 거의 잽에서 제공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공간에서는 월드카페라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월드카페는 모두가 참여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집단 지성에 이르도록 하는 대화 프로세스입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지정 테이블에서 호스트가 이끄는 대화를 나눈 후 시간이 지나면 게스트는 옆 테이블로 이동을 해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성 교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키워드를 반 학생들 누구든지 제기하도록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키워드와 관련된 질문들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서 테이블 하나당 하나의 질문씩 정하고 모둠장인 호스트도 정해봅니다. 호스트는 게스트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록하고 요약 정리하고 활동이 종료되는 때에 반 전체와 나누도록 합니다. 각 조의 요약 정리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2층으로 이동을 해서 또 다른 협동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직소 모형인데요. 이것은 여러 모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각 모집단의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과제를 분담해서 전문가 집단 활동으로 학습을 하고 다시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다른 구성원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주어지면 각 모둠에서 한 사람씩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둠원 이름을 역사 속의 인물들 이름으로 적어볼게요. 모집단은 A, B, C 식으로 알파벳으로 정했고요. 전문가 집단은 1, 2, 3, 4 식으로 숫자로 정했습니다. 각 모둠원들은 전문가 집단에 모여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어떤 이야기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오갔는지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같은 듯 보이는 사진의 다른 부분 찾기 활동지로 영상 하단에 URL 링크를 넣어뒀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잽을 활용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 여러 튜토리얼 영상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분의 영상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서 맵을 구성해 나가는지 이해를 하고 나면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들어갈 뿐이지요.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들고 그 처음에 느끼는 장벽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할만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맵에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스페이스 이름을 회의 공간으로 하고 태그 지정을 하고 만들기. 바닥부터 먼저 깔아주는데요. 제가 하는 것을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벽도 만들어주고, 오브젝트란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오브젝트들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쓰면 다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전부 잽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잽 스토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사용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잽을 처음 접했을 때보다 지금은 템플릿 오브젝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겠지요. 자, 부가적으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공간을 감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안전 문제입니다. 자, 현실 공간에서는 요즘 CCTV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 블랙박스도 보급된 지가 오래됐지요.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현실처럼 CCTV나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순찰을 도는 것도 아닙니다. 익명의 아바타가 활동을 하다 보니 심리적인 경계나 억제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집단 행위에 대한 동화도 유리해서 현실과는 또 다른 범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빼앗고 도망가거나 아바타 스토킹, 몰카, 그루밍 성범죄, 성착취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는, 범죄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지나친 상품화,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문제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감, 아쉬움이 들곤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다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맵이나 오브젝트도 훨씬 늘어날 것이고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